영어 습득은 여러분이 이해했다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학간 중학생이 갑자기 6개월 후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암기한 적도 문법을 배운 지도 없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도 이해를 못했겠죠.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불구하고도 알지 못하는 능력이 발휘되어 의미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영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의미를 느낀다는 거,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영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는 이는 없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또는 정의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란 뭘까요? 여러분이 시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손목에 차는 거를 기억하는 사람, 영국에 있는 시계탑을 기억하거나 벽에 걸려 있는 거, 또는 디지털 숫자로 되어 있는 시계. 디지털 숫자로 되어 있다면 체중계하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손가락 모양이 아날로그 시계도 있죠. 손가락 모양의 체중계도 있습니다. 해시계는 어떤가요? 그렇다면 손가락 가리키는 그 시계, 디지털 숫자 가리키는 그 시간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말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알아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그냥 압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리킬 때 그리스 천문대에 어쩌고저쩌고 경도 12도 미도인가요? 15도 15뭐 나눈다. 우리는 동경시를 한다. 이런 거 모두 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시계하면 그냥 합니다.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또 하나, 크라센의 영어 학습 이론 중에 이해 가능한 인풋은, 그러니까 독해든 리스닝이든 이해가 하면서 이해 가능한 comprehensible 인풋을 하면 영어가 된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해 가능한 인풋은 근대 위대한 인물들의 혁명적인 과학이 가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일들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해 가능한 이론을 연구하는 게 근대 위대한 인물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 가능한 이론은 있어도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왜 만유인력으로 달이 돌고 있는 이론은 알겠는데 이 힘은 귀신인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요. 달이 도는 건 알겠어요. 만유인력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은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미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갈 때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미지의 세계 또는 귀신의 세계는 과학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건 그게 더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므로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 영어가 습득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 안 되는 인풋이 어느 순간 언어 습득이 그러하듯 갑자기 이해 가능하게 되어서 영어 습득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 영어가 습득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해 안 되는 인풋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그런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이해 가능하게 되어서 영어 습득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 가능한 인풋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인풋이지만 어느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습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배워서 또 여는 발음을 배워서 미드를 들어서 쉐도잉을 해서 영어 습득이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어를 전혀 모르고 왔던 유학생, 중학생 아이가 6개월 만에 배운 적도 있고 이해 가능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고 말이 나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이렇듯 자연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 양자 중첩이라죠. 퀀텀 슈퍼포지션, 또 양자 얽힘이라고 하죠. 퀀텀 엔탱글먼트.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해요. 이 현상은. 자, 이제는 노암 촘스키의 이야기를 한번 대신해 볼게요.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턴이 보여줬어요. Mechanical philosophy. 기계 철학이라는 건 did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계 철학이라는 것은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말했던 거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설명 가능한 그러한 기계적인 세상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뉴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죠. 그게 만율력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There is no material world. 자, 물질의 세계에는 없다는 거죠. Conform to the mechanical philosophy. 기계 철학을 수능하는, 기계 철학을 따라가는 물질 세계에는 없어요. 뉴턴은 이것을 없어졌지. 어리석게 보았죠.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디아드 그레이트, 가장 위대한 다른 물리학자들도, 그 당시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봤어요. In fact, 사실상 그들이 correct, 옳았던 거죠.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바로 ideal, the hope, develop intelligible world. 자, 요거 잘 보세요. 이해 가능한 세계. 이해 가능한 세계를 뭔가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생각 또는 희망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할 때 이해가 가능하죠. 단어를 알아야지. 구조를 알아야지 영어를 하지. 소리를 당연히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영어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기계적 세계를 미케니컬 필로소피로 우리 언어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가능하죠, 당연히. 이건 이해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세상은 이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왜 2살짜리보다 못하는가, 영어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려는 아이디어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이언스는 그 목적을 바꿉니다. Change. Didn't care anymore. 더 이상 care, 신경 쓰지 않아요. Whether they have intelligible world. 이해 가능한 세계인가 아닌가 신경 안 써요, 이제요. 단지 intelligible theory of the world. 그 세계에 대한 이해 가능한 이론을 갖고 있는가. 그쵸? 이론을 갖고 있는가 정도. There's a big difference.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뉴턴의 theories 이론은 perfect, 완벽하게 intelligible, 이해 가능하죠? 라이프니츠도 could stand,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뉴턴은 understand,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 이론들은 want now, 뉴턴 call, 뉴턴이 흔히 부르는 그런 물리학 이론은 분명 아니에요. 그 이론은 일반적으로 explain the world, 세상을 intelligible, 이해 가능한 용어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 물리학 이론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 단어가 있어요. 보이시면 them이라는 단어가,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understan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설명이 다 가능하고요.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요거는 문장으로 썼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세계는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이유는 어린아이는 이 단어 자체를 몰라도 어느 순간 알아기 시작해요. 왜 하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냥 이것이 10개의 단어를 암기하면 우린 10개의 단어를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언어 습득의 그런 원칙은 이거를 깹니다. 10개의 단어를 암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0개가 100개가 돼요. 왜 100개가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100개가 아까 말한 시계처럼 막연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놀랍다는 거죠. 하여튼 이해 가능한 세계를 이해 가능한 용어로 설명하던 그런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intelligible theory, 이해 가능한 이론이지만 the world, 이해 가능한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을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묘사하는 그러한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is entirely abandonment any idea. 자, 이제는 완전히 버린 겁니다. intelligibility. 세상에 대해서 이해 가능하다는 어떠한 개념을 다 버린 겁니다. 완전히. give it all. give it all up. 모두 다 버린 거죠. 포기한 겁니다. So it's like 뉴턴의 이론처럼. 그래서 theory, 이론은 intelligible, 이론은 이해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doesn't bear on question, 그러한 질문과 상관이 없어요. Great scientists, 위대한 과학자들이 who found modern science예요. 근대 과학을 발견했던, 토대를 만들었던 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그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근본적인 질문. 이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몰라. 한마디로. 왜 그런 거지? 몰라 그냥. 모르는데 이래.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왜 갑자기 영어를 한마디도 배운 적 없는데 미국 가서 1년 만에 원어민이 되지? 몰라. 너 이해했네요. 맨날 수업 시간에 앞에 있는 선생님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 떠드는 것도 무슨 소리 하냐 모르니까 맨날 잠자고 애들하고 싸우는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말을 하네? 이상한 현상이에요. We've given that up. 우리 그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제. Nobody tried anymore. 더 이상 누구도 그걸 시도하지 않아요. 버트란드 러셀은 who knows science, 과학을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 말하기에 search for intelligibility, 우리가 이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Put it aside. 제끼란 얘기죠. 이제 그것은. It took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This settling. 이것이 정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now, 지금 scientific common sense,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과학의 상식이 되었어요. We just abandon. 우리는 단지 go scientific revolution, 과학의 혁명의 목표, 그 가는 목표를 우리는 근데 버렸죠. 갈릴레오, 뉴턴, 다른 위대한 피겨 인물들이 했던 그런 과학적 혁명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망, 바로 뭡니까? 우리는 희망이 뭔지 아시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몰라. 그 이유는 모르겠어.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라고. 그런 희망을 버리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사이트, 우리의 시야를 낮춰서 develop intelligible theory, 이해 가능한 이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이해 가능한. 너 이해 가능하니? 이 문장 이해 가능하니? 끊어읽기 해야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주어 동사 모르고 어떻게 이해를 하니? 어때요? 이해 가능하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떤 겁니까? 저급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여기 저급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저급한 거를 유도로 한 거예요. 그러나 저급한 거는 매력적이에요. 이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해를 요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때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뉴턴은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We know so little about matter. 우린 물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거의. For we know. 그렇다고 모른다 해도 모든 물질은 alive, 살아있다. 물질에서 모르는데, 그렇죠? 아는 게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모든 물질이 살아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서 레딩스톤은 1세기 전에 그것을 더 넘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We know. 우리는 so little about matter. 물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For we are known.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모든 물질은 atoms, 원자처럼 의식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We don't know. 몰라요. They are not conscious. 의식이 없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anything, 아무것도 그 물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의식이 있나? 몰라. 왜? 물질에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2살이 되면, 외국 나이로 2살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고 3살이 되면 말이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 기계처럼 이 문장력, 다시 말의 능력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기계처럼 탁탁탁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배우는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물론 노출이라는 게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12시간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이해도 잘하는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이 두세 살 아이를 이길 수가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노암 촘스키는 뭐라 하는 겁니까? 이것은 innate,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능력은 우리 기관이 성장하듯이 때가 되면 딱딱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를 이해 능력으로 본다면 인지적으로만 보고 있는 모든 학습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가 이해 가능하면 영어가 오케이고 이해 가능하지 않으면 영어는 습득되지 않아. 이렇게 무차별적인 이해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들리는 것이 이해가 가능한 것이 이게 이해가 가능해서 이해가 된 건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가능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순간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그 아이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순간 되는 거죠. 듣기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 들립니다. 왜 들린지도 몰라요. 그러나 들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노출은 필수겠죠.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거는 본질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나 인간이 배우는 인간이 습득하는 방식은 분명 학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 영어가 습득되는 것인지 이해 안 되는 인풋이 어느 순간 그냥 이해가 되는 것, 이해 가능하게 되었는지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라 혹시 이해 안 되는 인풋이 어느 순간 이해 가능하게 되어서 영어 습득된 것이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아,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안 한 거는 100%. 우리가 만든 패턴을 통해서 한 것도 100% 아닙니다. 우리 내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든 인간이 구별해낸 패턴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인간은 어떤 경우도 언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만들려고 했어요. 실험으로 실제로.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실패했죠. 이유는 뇌가 가동이 안 돼요. 왜 가동이 안 될까? 다시 말하면 뇌가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형태가 있잖아요. 우리 언어의 기본적인 형태로 봅시다. 더 쉽고 더 규칙적이고 더 체계적인 형태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가짜 언어죠. 그러고 나서 이 단어를 이제 이 문장을 설명해 주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는 프랑스어가 있었어요. 프랑스어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를 들어서 훈련했을 때와 인간이 만든 언어를 들어서 훈련했을 때 우리 뇌가 얘는 작동하지 않았고 얘는 작동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는. 프랑스어든 한국어든 영어든 간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규칙이 있는 거예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 우리가 몰라요. 문장은 분명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넣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 뇌는 그것을 언어로 인식하지 않고 동물 소리로 인식한 거죠.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해가능한 인풋으로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맨날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이거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뉴턴이 되는 거고 그래야 아인슈타인이 되는 겁니다.